우리 학술 행사에 집중하고자 여러 번으로 면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례도 좀 생략했고요. 스피치도 간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장이란 권위적 말보다는 진행자로 바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네 분 모두 다 박사님들이십니다. 저만 학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쫄지 않고 신문쟁이 기재를 해서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패널들이 서번트 리더십의 최중렬 부회장님의 철학을 학문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그런 설명회를 갖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ding by example. 정말 모범으로 이끌어라. 지도력을 발휘해라. 자기는 하지 않고 회장들 보고만 요구하면은 회장들이 안 따라옵니다. 자기가 모험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일선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 최근에 아주 성인 경지에 오른 한 분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죠. 테레사 선녀하고 마하트마 간디가 요 최근에 그야말로 성인 반열에 오른 그야말로 유명하신 분인데, 마하트마 간디가 항상 리딩 바이 example 하십니다. 복음을 보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깨끗한 샘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고 하루 종일 한 통 메고 돌아와야 되는 이런 데가 인도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항상 간디가 물통을 짊어지고 앞장서서 그 물을 이끌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 즉 자기가 스스로 목을 움직이는 이런 몸소 실천한 것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우리 봉사는 오늘 한번 옛날에 많이 했다고 안 하면 그건 봉사 아니에요. 봉사는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리딩 바이 example, 즉 모범으로 이끌어라. 아직도 우리 하는 식으로 그 젊은 사람들을 나 연습 회의를 하라 그러고 나 연습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쳐봐야 분쟁만 알고 사람들 안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만들어낸 말이 Your club, your way. My club, my way. 너가 안 했어요. 원래 아침에 하든지 미드나잇에 하든지 점심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뭐 여름에 더우면 구두 신좀 하나. 그것도 슬퍼하고 와 좋다. 아니 안 할 말고 공장님이라고 회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딱 맞춰놓고 여기 들어오라고 젊은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해요. 우리 그렇게 이노베이션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지금도 클럽 프렌치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스페셜티 클럽이 내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페셜티 클럽이 내가 만드는 그 프로그램. 2년 전에 내가 나레이션고 네가 먼저 시작해라 해서 만든 거예요. 작년에 375개가 만든 거예요. 스페셜티 클럽이 어떤 거냐 간단히 소개하면은 큰 종합병원에 간호사들끼리 클럽을 작성해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당뇨병 이거 퇴치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느 단체에 가서 간호사들이 전부 빚 벗고 이래서 그 수치 제보 이런 간호사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아원, 원장님들이 아니면 유아원 교사들이 어린애를 학대한다고 말이 많지요. 그래서 저거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클럽을 만들었다. 그 만들면 유아에 대한 게 제일 잘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죠. 이런 특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클럽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스페셜티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류의 스페셜티 클럽은 은퇴자. 우리나라에는 아주 안 맞죠. 우리나라는 60 넘고 애들 시집 장가하고 나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러면서 나 연수고 보이고 다 모임에 빠져요.
가봐야 뭐 북극장이나 날라오고 가봐야 청계땅에 날라오고 귀찮기만 나는 다 같이 하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참 잘 돼요. 은퇴자들이 일단 모시고 오면 열성적으로 봉사해요. 왜? 사회보장제도가 다 돼 있으니까 펜션이라는 또 우리 연금이 나와서 먹고 사는 데 다 먹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가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요새는 신문도 잘 안 나오죠. 요즘 젊은이들 인터넷으로 다. 그 사람들이 이 라이언스에 재미를 붙이면 열성이.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가 목이 많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좀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정렬 부회장께서 먼저 호문을 열어주신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학술적인 역사와 어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좀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박사학위가 세 개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박사. 그 글로벌 리더십 박사는 우리 한국에는 지금 운영은 안 되고 미국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미국하고 영국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박사시고 교육학 박사신 엄세천 박사께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합니다만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번트 리더십은 히브리인들에게서 그 철학을 찾을 수 있고 헬라인들에게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버트 그린 비드한테 서번트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서번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서번트 리더십의 기반은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번트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가 먼저 할 일은 경청과 공감과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리더의 1-3법칙 아시죠? 2분간 듣고 3분간 공감하고 그리고 나서 1분간 말을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뭐니 해도 경청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공감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헌신의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서번 리더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번트라는 말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나왔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은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신정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야훼신을 섬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야훼신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는데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섬기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는 야수와 지저스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남을 섬겨라. 남을 섬기는 자가 큰 리더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아바드라는 말은 그 사람 밑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서번 리더십은 겸손하고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이 많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잔치집에 가서 상석을 앉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은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서번 리더십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헬라인들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죠? 헬라 누구 생각납니까? 알렉산더가 생각나겠죠. 이 헬레니즘이 서양 문화의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헬라 말로 코이누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코이누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즘은 뭐 친교니 소통이니 이런 말로 쓰이나 원래는 식탁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식사에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공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서번 리더는 니들을 충족시켜주고 능력을 개발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로버트 그린리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수학과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면 KT 같은 전화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월남전에서 손발을 잃은 젊은이들이 보고 왜 이렇게 낙담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다 읽으셨죠? 그 책 아시죠?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쓴 책이 뭐냐면 리더는 멋습니다 하는 겁니다. 리더는 멋습니다. 5천만 부를 팔았습니다. 이 로버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번트라는 맛을 머슴으로 번역할까, 봉사로 번역할까, 종으로, 섬김으로. 근데 이 로버트는 머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리더들 간에 머슴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머슴으로서 리더의 충족을 알아야 되고 역량을 강화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10가지 리더의 역할이 있는데 결국 경청과 공감과 치료와 헌신, 이런 것들이 리더가 가져야 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번 리더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떠오르는 건 아프리카에서 봉사다 돌아가신 슈바이처, 또 한국의 이태섭 신부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 돌아가셨죠. 또 라이온스 인도주의 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 그런가 하면 월남의 파파 박강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번 리더입니다. 원래 조직 이론적으로 보면 군주제냐 민주제냐,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느냐 리더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흔히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900년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왜 1900년대를 암흑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보았을까요? 리더 중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리더 중심적으로 운영하면 아무리 잘해도 이건 암흑 시대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사에 보면 1900년대는 OX 시대, 흑백 논리 시대, 전쟁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리더 마음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3500년 전에 얘기했던 서번트 리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박사님 바퍼 목사 아십니까? 그거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바퍼 목사를 상당히 좋아하고 똥퍼 목사를 그 다음에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모습 이자익을 아냐고요. 압니다. 그랬더니 성공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2시간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자익은 1882년 7월 25일 경남 남해군이 이동면 탑정리 선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장수이 씨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는 6살에 부모를 잃고 쌀밥을 찾아 호남평야로 갔습니다. 그는 17살에 호남평야에서 결국 조덕삼 집에서 머슴이 되었습니다. 근데 머슴이 하는 일은 뭐냐면 조덕삼에 서책을 들고 소당 가는 일, 일요일날 교회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조덕삼이가 앉을 의자를 물걸로 닦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조덕삼이 의자만 닦느냐, 얼굴이 좀 화끈거리니까 불렀습니다. 너 그러지 말고 교회 전체 의자를 다 닦아라, 내가 미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요일마다 이자익은 교회 전체 의자를 닦았습니다. 네가 종이니까 찬송가도 좀 찾아주고 성경 좀 찾아줘라. 근데 이자익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머슴이면 머슴 똑똑히 해. 머슴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자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큰 머슴이 돼야 되겠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8세에 평양으로 유학을 갔고 37세에 금산교회 목사가 됐고 41세에 조선장로교회 총회장이 됐고 조선장로교회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조선장로교회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동시대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아돌프 히틀러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3세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15세 때 실업학교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는 30세 때 나치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는 공산당이 싫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보수 우파 정치를 하겠다고 애국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좌파를 타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족주의를 제창했습니다. 30세 때 유대인을 박멸하는 운동을 폈습니다. 그는 34세에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42세에 대통령이 나왔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당선된 사람이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빅딜을 했습니다. 당신이 총리하고 나를 도와주라. 그래서 총리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칭 스스로 총통이 돼서 세계 제2차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그는 1945년 4월 30일 망가에 숨어서 결혼식을 하고 그 이튿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나 이자익은 같은 시의 사람입니다. 모두 시골 출신입니다. 모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모두 배울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큰 머슴이 되려고 공부를 시작했고 히틀러는 큰 주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자익은 큰 머슴으로 살다가 결국 장로교를 귀한 큰 리더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주인에게 공부를 했지만 결국 6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악덕 리더로서 우리한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배우 편지를 읽고서 나이온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 먹을 걸 남에게 주어라.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네가 그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줘라. 네가 살다 보면 두 눈이 있는 것을 발견할 거다. 한 눈은 너 자신을 보고 한 눈은 다른 사람을 보아라. 네 두 손이 있지 않느냐?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편지를 읽고 제가 감동해서 나이온스에 들어왔습니다. 나이온스에 봉사를 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온스는 봉사를 않더라고요. 나이온스는 입으로 윗서브를 하는데 손과 발로는 윗서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호텔에서 모여서 와인 받고 윗서브 손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나이온스에 왜 적은 히틀러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나이온 클럽은 서번턴 리더십으로 혁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번턴 리더십으로 나이온스 클럽을 혁신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20분이라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를 했었는데 제 시간을 앞에 하시는 분에게 좀 빌려드리다 보니까 얼마 남지를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보해드린 학술지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되살려주는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황금유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유로의 법칙은 마태복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주라. 결국 서번트 리더십의 기본은 섬김이지만은 그 섬김의 마음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섬기라 하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서브라고 하는 우리의 철학이자 모토인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개념은 봉사는 섬김의 정신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한다라고 입으로 외치면서도
실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기조연설을 하신 최종열 국제 제1부회장님께서 우리 한국 라이온스에 대한 현실을 너무나 예리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제가 감히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얘기는 최종열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부작용은 극히 일부분의 현상일 뿐이고 대다수의 우리 한국 8만여 라이온들은 아주 건전한 정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가득 찬 봉사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한국 라이온스가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남을 이끄는 힘이 아니고 남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은 남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리더십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들고 자발적인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조직의 목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도 1977년도에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동방술래라고 하는 소설의 레오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기능을 했을 때 지도자로서의 대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남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전체적인 목표의 공감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리더십의 기본적인 원리로 삼아서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린리프가 주장한 서번트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서번트는 머슴입니다. 그러면은 서번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개념과 서번트 리더십이 갖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라이온스 조직은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봉사하는 조직은 섬기는 조직입니다. 섬기는 사람의 주체가 라이온스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 회원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을 경험한 회원들은 또 다른 수혜자들에게 좀 더 가치 높은 봉사를 제공을 함으로 해서 봉사를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우리들의 봉사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선순환의 논리로 볼 때 라이온스 지도자가 갖는 섬김의 리더십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결국 라이온스의 기본적인 기능인 봉사의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섬긴다는 의미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수학의 법칙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수학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씨앗을
10개를 뿌렸으면 10개 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고 100개를 뿌렸으면 100개 이상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만큼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 몰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타고나는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지도자가 그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섬기면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발적인 동기부여의식이 높아짐으로 해서 좀 더 가치 높은 봉사와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작은 섬김이 우리 라이온스 조직의 큰 봉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사실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서번트 리더십의 실천에 있어 가지고 첫째 중요한 것이 지도자는 인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친절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국제 1부회장님께서도 나를 너무 내세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리고 구성원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편을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행동이 바로 존중이다. 또한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관용의 덕을 가져야 된다. 관용의 덕은 바로 용서를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라이온스 윤리강령 8번에도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식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관용의 덕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정직과 성실성입니다. 스스로 정직과 성실성에 대한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태도를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함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솔선수범하고 헌신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자발적인 동기를 일으켜서 대회에 동참함으로 해서 조직의 목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위대한 조직은 모두가 리더가 되는 조직이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참 봉사인으로 잘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헬퍼스 하이라는 이 행복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는 봉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은 봉사에다가 포커스를 돌려야지만이 한국 라이온스가 산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봉사의 맛, 헬퍼스 하이를 맛볼 수 있도록 뭐를 곤치면 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클럽 원래회를 곤쳐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클럽 원래회가 정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회장 인사말, 총무 안내 말씀하면 할 얘기가 없이 아주 고전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클럽 원래회를 제가 바꿔보자. 왜? 우리는 재미있는 곳에는 다 다닙니다. 야, 거기 재밌어? 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원래를 위해서
클럽 원래를 재미있게 변화시키고자 제가 제안합니다. 첫 번째, 회장 인사에서부터 요식적인 인사말 이제 안 됩니다. 이 시대. 라면 들고 가서 사진 찍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규율봉사도 이제는 감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제 장충체육관에서 설명하면서 안도원 이사님이 야, 이제 동해에서 좀 하자.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호텔은 못 가도록 아마 제도적으로 좀 막아줬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온스 봉사를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면 저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우정을 나누는 것도 라이온스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감동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라이온을 이어온 전 총재님 또 선배 라이온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100년을 이어온 라이온이고 한국에서는 60년을 이어와서 8만여 회원이 됐는데 8만여 회원이 왜 고개를 못 넘어가느냐?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것이 살아있고 라이온스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제가 클럽 원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자면 첫 번째, 회장 인사에서부터 매월 클럽 회장이 봉사 내역을 발표하라는 겁니다. 봉사 내용을 발표했을 때 우리가 본질이 봉사니까 그랬을 때 전 회원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화답을 추임새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장만 원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분 정도가 그 원래의 패널로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목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테마가 있는 원래를 하는데 그날 건강이라든지 그날 뭐 새로운 식도락을 나눌 수 있는 거라든지 또 미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원래회 때 테마가 있는 원래를 5분에서 15분 사이에 시간을 줘서 좋은 정보를 들어보려 해서 나 참 라이온스 가입 잘했다 이 생각이 들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재미있는 원래를 위해서 펀 원래를 위해서 제가 그 사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인 발이 크다를 4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거기는 아는데 내가 알게 줬는데 거기서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 대답해야지. 저 키워드를 우리가 클럽에서 응용하려면은 우리 클럽에서 옛날에는 같은 직업끼리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제 같은 직업끼리 들어와서 사업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노하우를 공유할 때 야, 라이온스 생활 나 잘했다. 클럽에 나가서 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 회원들 소개하면서도 각 서비스를 각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꿀정보 시스템으로 취미와 장점을 서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사회, 지역에서 병원이 어느 병원이 제일 좋더라, 어느 음식점이 대박 음식점이더라, 이런 정보 하나도 정보 지식사회의 그 정보 하나가 살아가는 데 지혜가 될 수 있고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클럽 원래를 하시고 본래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은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군대에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10년 전에 30년 만에 군대를 갔었는데 거기서 아주 특이한 것을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느냐? 거기 갔더니 그 조직표에 당연히 부대장, 대대장이 그 맨 위에 헤드에 썼어야 되는데
이 부대장을 맨 바닥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 중대장,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소대장, 분대장, 분대원을 이렇게 거꾸로 조직표를 만들어 놔서 거기서부터 서번트 리더십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고, 그때 당시에 대대장이 우리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대장이 식판을 들고 밥을 타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온스 문화를 이제는 권위주의 문화에서 새로운 서번트 리더십은 고객을 회원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회장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간 부대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부대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대장, 중대장 할 사람이 없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한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를 빠지려고 한답니다. 그건 장으로서의 기능을 못 살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회원을 섬김으로 해서 오는 기쁨과 리더십을 우리 것으로 받아줬을 때 우리 라이온스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과 클럽 이노베이션, 이 두 가지가 우리 클럽에 전부 대입됐을 때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시간을 오버하면 명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패널로서 이걸로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